혹시 요즘 예쁜 손주를 돌보면서도 문득문득 올라오는 짜증과 무거운 피로감 때문에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자책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천국 같다가도 등 뒤로 밀려오는 통증에 이 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싶어 한숨이 나올 때가 있지요. 그 감정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 감정은 당신이 아이를 덜 사랑해서 생기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이기적인 할머니, 할아버지여서도 아니고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이어서도 아니지요. 부지런했던 당신이 게을러져서도 아닙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왔기 때문에 생긴 마음의 경고등 같은 것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새벽같이 일어나 자식들 도시락을 쌌던 그 수많은 아침들을, 아이가 아프면 밤새 뜬 눈으로 지켜 앉았던 그 긴 시간들을, 내 몸 하나 챙기지 못하고 가족의 끼니를 먼저 걱정했던 그 모든 날들을,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다 컸고 이제야 내 인생을 살아볼까 하는 찰나에 손주가 태어났죠. 처음엔 조그마한 이 아이가 반갑고 귀하기만 했지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며 당신의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마다 잠을 설치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자식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오히려 애가 왜 감기에 걸렸냐는 핀잔이라도 들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 반복된 경험들이 당신 안에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늘 뒷전이어야 한다. 가족이 원하면 내 몸이 부서져도 해야 한다. 거절하는 것은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이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된다. 이 패턴은 당신이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내가 조금 더 고생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만든 가장 단단한 장치이지요. 그러니 지금 느끼는 그 고단함은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사랑을 실천해온 방식입니다.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니라 그만큼 오래 견뎌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자식의 사정도 중요하지만 무너져가는 당신의 무릎을 먼저 살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삶과 조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사랑을 주어도 괜찮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손주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일어나 우유를 데우고 아이 옷을 챙기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준비를 합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울고 자식이 늙고
집안이 엉망이 되니까요. 문득 하루가 지나는 동안 당신이 어른 사람과 나눈 대화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허무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의 옹알이와 칭얼거림에 응답하다 보니 정작 내 목소리로 내 마음을 말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할 여유도 없고 동네 산책 한번 나갈 시간도 없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온몸이 풀어지고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때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내 노후의 모습인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오래 일했나?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자식은 퇴근해서 돌아오면 지쳐 있습니다. 당신도 지쳐 있지만 자식이 더 힘들어 보여서 힘든 내색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도 애 보느라 수고 많았다는 그 말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은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당신 탓인 것 같고 아이가 칭얼거리면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마음마저 들죠. 어느 날은 자식이 말합니다. 엄마, 요즘 애가 낮잠을 너무 길게 자는 것 같아요. 밤에 안 자면 어떡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지만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함부터 밀려옵니다. 당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까지 들죠. 손주는 예쁩니다. 정말 예쁩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작은 손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꽉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막연한 답답함도 함께 밀려옵니다. 친구들은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씁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내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곧 죄책감이 뒤따릅니다. 손주가 이렇게 예쁜데 무슨 불만이야. 자식이 힘들어 죽겠는데 나만 편하게 살 순 없지.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하루를 견뎌냅니다. 밤이 되어 홀로 누우면 삭신이 쑤시고 눈물이 핑 돕니다. 내 그린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 황혼이 아이만 보다 끝나는 게 아닐까? 이미 충분히 한 것 같은데 말 못할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약한 건가?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가? 하지만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단지 지금 당신의 마음이 쉼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황혼 육아가 유독 힘든 이유는 몸의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원래 나를 찾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온 당신이 이제는 조금 속도를 늦추고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지요. 그런데 다시 누군가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돌봄의 굴레로 들어갔죠. 그 간극이 당신을 힘들게 할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에너지를 컵에 비유합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물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컵은 지금 거의 비어 있습니다. 평생 물을 퍼내기만 했지 채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자식을 키울 땐 그래도 젊었습니다. 밤을 새워도 다음날 일어날 수 있었고 몸이 아파도 조금만 쉬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번 무너지면 일어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신음하고 허리는 아이를 안을 때마다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신호는 지금 당장 멈추라는 경고입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는 당신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정서적인 피로입니다. 손주를 돌보며 당신은 끊임없이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가 다칠까봐, 아이가 울까봐, 자식이 뭐라고 할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죠. 그 긴장이 하루 종일 계속되면 마음은 탈진합니다. 사람은 원래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주변을 돌볼 여력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지금 예민해지고 짜증이 느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신호이고 이것을 자기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채우지 못한 채 남을 채우려 하면 결국 바닥이 드러나고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손주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말은 손주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살려야 사랑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손주도 웃습니다. 당신이 평온해야 아이도 평온합니다. 자식은 당신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늘 괜찮다고 말했으니까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식은 당신에게 계속 기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먼저 말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쉬고 싶다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것은 이기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입니다. 숲속의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상상해 보세요. 그 나무는 수십 년간 뜨거운 볕을 가려주고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었습니다. 지나가는 새들에게 가지를 내주고 비바람이 치면 작은 동물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꽃을 피우고 잎을 틀기 위해서는 뿌리 아래로 흐르는 물을 스스로 먼저 마셔야 합니다. 당신이 마시는 차 한 잔, 당신이 혼자 걷는 30분의 시간은 이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나무에 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평온해야 손주에게 주는 사랑도 향기가 납니다. 시들어가는 나무에서는 그늘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면 손주를 돌보는 일도 고통이 되고 사랑도 짐이 됩니다. 그동안 당신은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충분히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자식들 밥상을 차리느라 새벽부터 일어났던 그 수많은 날들, 아이들 학비를 대느라 허리띠를 졸라맸던 그 긴 세월들, 가족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꿈을 접었던 그 모든 순간 동안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아니오라고 말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오히려 가족 모두가 오랫동안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지금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손주를 돌보기 전에 당신 자신을 먼저 돌봐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오늘 내 몸은 어떤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무릎이 아프면 오늘은 조금 덜 안아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손주가 낮잠을 잘 때 당신도 함께 누워 쉬세요. 설거지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청소는 내일 해도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휴식입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제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쉼이 필요하다고, 혹은 주말은 쉬겠다고.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되려 자식에게도 배움이 됩니다. 부모도 사람이고 한계가 있고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식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평생 보여준 모습은 희생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돌봄의 모습도 보여줄 때입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걷는 길이라고들 합니다. 그 길에서 손주는 잠시 만난 예쁜 꽃 같은 존재일 뿐, 내 길을 대신 걸어줄 수도, 내 짐을 대신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손주의 인생은 손주 것이고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입니다. 그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손주의 기저귀를 몇 번 갈았는지보다 내 마음이 오늘 몇 번이나 웃었는지를 먼저 물어봐 주세요.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 기다리기보다 나 스스로에게 오늘 정말 장했다고 토닥여 주는 건 어떨까요? 완벽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게으른 할머니여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손주에게 완벽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해도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손주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내일은 손주를 보기 전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먼저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좋아하는 책을 펼쳐 한두 페이지 읽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그 작은 틈 하나가 당신의 황혼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손주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은 손주를 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채워야 손주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웃어야 손주도 웃고 당신이 평온해야 집안도 평온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조금 더 당신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당신의 아픈 무릎을 쓰다듬어 주고 당신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 주세요. 당신 참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말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일부를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보내세요.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수고해온 당신. 이젠 당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마음 읽는 소리가 내일도 따뜻한 위로를 배달해 드립니다.